하반기 마약류 일제 단속이 시작됐던 지난 9월 7일 늦은 시간 부산경찰청 앞은 분주하다. 시내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입수된 것이다. 용의자는 이전에도 검거된 적이 있는 전문 판매체. 형사들의 눈에 거래를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뒤 판매 용의자와 구매자의 접선이 확인됐다. 체포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재빠르게 판매 용의자를 검거한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뒤이어 구매자를 잡기 위한 긴박한 추적이 시작됐다. 강하게 저항하며 인근 골목으로 도망쳤던 구매자. 수색 결과 호주머니에서 마약 구매 증거물이 하나둘 나왔다. 투약을 위한 주사기, 일명 작대기 1개와 필로폰 3.3g, 무려 110명분의 마약이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됐다. 날로 늘어가는 마약 사범들. 마약은 어느새 우리 일상 속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밤의 서울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앞 클럽. 밤 11시가 넘어가자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클럽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사람들. 취기와 흥분으로 가득 찬 클럽 앞 거리에서 마약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죠. 굉장히 불안한 걸 수도 있고. 지금은 흐지부지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스타시한테 카페라는 걸 하지. 쉽게 구할 애용하는 사람은 쉽게 구해요. 국내에서 마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기 외국 나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그 현지에서 마약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에서 배워요. 특히 강남 지역에서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학생들. 홍대뿐 아니라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들이 즐겨 찾는다는 강남과 서울 인근의 클럽에서도 마약에 관한 얘기는 쉽게 들을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근의 한 리조트 클럽. 파트너를 대동한 젊은이들이 비키니 파티를 열고 있다. 클럽 관계자는 파티가 끝나는 새벽 시간 투약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면서 수사기관도 바빠졌다. 마약류 집중 단속 이틀째인 9월 8일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또 다른 작전에 나섰다.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거래되는 마약범들의 특성상 무엇보다 치밀한 작전이 요구된다. 이무론 부장님 이 벤치 이쪽에 같이 앉아 있으면 되겠네. 오케이. 필로폰을 공급하는 중간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지금은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인가요? 네, 여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접선을. 그러면 배치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네.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곳곳에 형사들이 배치되고 마약 구매자가 판매책과 접선을 시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판매책. 필로폰 소지 여부와 판매 의사를 확인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잠시 구매자와 대화를 나누던 판매책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어섰다. 필로폰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이제 체포해야 할 시간. 택배기사로 위장한 형사와 동료들이 재빨리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틀째 이어진 접선 시도 끝에 찾아온 검거의 순간. 잠깐의 실랑이. 판매책은 바로 경찰 차량으로 압송되었다. 손 내줘 그래. 현재 시간 11시 57분에 들어와. 왜? 이름이 맞아요. 왜? 대다수의 마약 사범이 그렇듯 현행범으로 검거된 판매책 역시 동종범죄 전과자. 수색 결과 총 5g이 넘는 필로폰이 적발됐다. 그러면 70만 원씩 70만 원씩 하면 되지. 70만 원씩 5, 7, 30,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되겠네. 저 정도만 돼도 그 정도면. 네, 도매금으로. 필로폰의 1회 투약분은 0.03g. 극히 소량으로도 1회 투약이 가능하다 보니 단 미량의 분말도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마약류 증거품. 이 정도면 해도 보통 사람 한 번 투약분데. 집중 단속 2일째 이곳에서만 무려 7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다. 마약의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하는 수치다. 마약 범죄가 많아지면서 밀수 저지선이 되어야 할 세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비상 상황이다. 하루 이용객 7만 명, 매일 6천 통 이상의 화물이 움직이는 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 해상 밀거래나 국내 제조 대신 항공물류,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인천공항 세관의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문제는 물류 허브로서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모든 짐을 일일이 풀어 검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이 점을 악용하는 우범자들을 골라내는 일이 바로 세관 마약팀의 일이다.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 세관 마약 수사팀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우범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일단 증거를 찾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동원해 승객들의 짐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온 한 승객의 여행 가방 앞에서 탐지견이 반응을 보였다. 짐 속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탐지견의 신호. 확인을 위해 용의자가 눈치채기 전 재빨리 가방이 내려졌다. 검사 결과 짐 속에서 담배 속에 숨겨들여온 백색 가루 뭉치 4개가 발견됐다. 무게만 해도 무려 140g. 필로폰이라면 시가 1억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 확인을 위해 현장 검사가 실시됐다. 간이 키트 속에 백색 가루를 넣고 시약을 눌렀을 때 색이 변하면 필로폰이라는 증거. 무려 4,6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이 적발되는 순간이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 마약 밀거래가 급증하면서 은닉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나무 액자를 반으로 나눠 액자 틀 사이에 압축된 대마초를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책 가운데를 파고 그 가운데 대마초를 숨긴 뒤 다시 책을 덮어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고 국내에 들여오려던 용의자도 있었다. 신발 밑창을 뜯어낸 뒤 그 안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밀반이 파려던 외국인 용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용의자가 신발 밑창 속에 숨겨온 필로폰은 무려 1kg.
그대로 통과됐다면 34,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어마어마한 양의 필로폰이 한국에 퍼졌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숨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닉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민형도 예외는 아니다. 한 승객의 고민형 열쇠고리를 뜯자 검은색 테이프로 두텁게 싼 작은 뭉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테이프를 뜯어 확인해 본 결과 내용물은 필로폰. 최근엔 마약이 들어오는 국가도 종류에 따라 다양화되는 추세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공급되는 국가가 이렇게 좀 한정이 제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은 중국 쪽에서 인터넷 거래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대마 종류는 캐나다나 미주 쪽에서 또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또 향정신성 약품으로 분류되는 이런 약품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그 동남아시아 쪽 국가에서도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밀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 투약자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엔 아예 해외로 투약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 청도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이 유흥업소는 매일 저녁 현지인보다 많은 한국인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취재진은 투약 여행객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종업원들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이드를 통하기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약을 구한 뒤 유흥업소 접대부들과 함께 투약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종업원이 소개한 가이드. 그 역시 투약 여행을 온 한국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특별한 목적 없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관광을 같은 장소를 3-4번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가는 사람은 대부분 마약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마약 가이드도 있어요. 마약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가이드. 그의 소개로 어렵게 만난 참호 씨. 중국 동포인 차 씨는 가이드들이 약을 필요로 할 때 직접 약을 구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일명 마약 전문가이다. 취재진은 그에게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약이 없어 못 팔 지경이라는 것이다. 청도 쪽은 솔직히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약 수요량이 많아요. 한 20g을 하루 저녁에 모자라니까요. 한 사람이 20g으로 이제 이튿날 되면 또 없다고 그게. 한 사람이 판매량이 그래 많으면 이 청도에 판매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약이 다 나가니까요. 국내에 비해 싼 가격, 적발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다면 3일, 4일, 10일을 이제 호텔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냥 10일 동안 얼음 하는 거야. 아가씨 놀고 그럼 이제 작살 나는 거죠. 몸 자체는 완전히 망가지고. 그렇다면 마약은 얼마나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를 통해 직접 마약을 구입해 보기로 했다. 구입을 원하자 약을 구해오겠다며 차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아니 너무나 해봐 여기는. 잠시 후 전화를 끊은 차 씨가 이동한 것은 한 도로변. 기다린 지 채 5분이 되지 않아 차 한 대가 그 앞에 섰다. 마약 판매상이 도착한 것이다. 가요. 수능 올려줘. 수능 올려줘. 무슨 아니 좀 구하려고. 하면요 이커에 성 쌍크에서 도체. 하원을 그래야 시간. 이커 이커야 도수我们都朋友。你朋友的话，你朋友哪有只能要了就呗。 거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흥정을 마친 판매상이 내민 것은 작은 필로폰 봉지.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다. 이 진도가 빵우진데 부타 빵우진 싸워도 올림픽 이후 공안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거래가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판매상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 보니 차 씨 역시 공안에 발각될까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여기 서 있어요. 보이지 말라고요. 카메라 보이지 말라고, 카메라. 도로변에서 벗어난 한적한 길가. 길에 산 차 씨가 보여준 것은 작은 봉지에 담긴 필로폰 0.5g이었다. 절반 가격에 투약까지 쉬우니 투약 여행객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 투약 여행만이 아니다. 일반인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판매도 그중 하나. 중국 서버를 이용해 버젓이 필로폰을 판매해온 한 사이트. 여보세요? 인터넷에 그림 올려있는 거 보시고 전화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물건이 한국에 많이 가 있어가지고 물건이 한국에서 배달합니다. 그래서 택배를 주문해왔는데 낚시한테 정해진 장소로 물건 배달했는데 딱 그쪽 갖다 놓으니까 저희는 나중에 그 택배기사분 연락처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분이 물건 받았나 안 받았나까지. 기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신종 마약들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추세다. 향정신성 의약품이 팔리고 있는 한 사이트. 살 빼는 마약으로 알려졌던 펜타민과 중추신경 안정제인 마륨 등 각종 마약류들이 처방 없이 클릭 한 번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주문하면 혹시 언제쯤 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은 캐나다에 놓고 배송을 인도 회사에서 제품을 배송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 제품 배송을 인도에서 EMS로 배송하다 보니까 약 배송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만약에 이제 가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이제 폐간에 문제가 생겨요. 이 반입 금지 약품이라고 그래서 폐간에서 이게 걸려갖고 다시 반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해당하고 막 없이 다시 반송 처리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모님한테는 진짜 해당하고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국제 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보내주겠다는 판매자. 실제 처방 없이 약이 배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허가를 얻어 직접 구매를 시도했다. 15일 뒤 취재진에게 국제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발송지는 인도 뭄바이.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 입회하에 소포가 개봉됐다. 소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취재진이 주문했던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민. 펜타민은 신경절을 차단하는 약물로 필로폰과 화학식이 비슷해 식욕 억제, 환각작용 등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된 위험한 약물이다. 펜타민 같은 경우는 그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그 살 빼는 약으로 많이 처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는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 혼수 상태에 이르러서 사망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위험한 의약품이고 또한 환각작용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이 약물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펜타민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많은가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접촉하는 거 보면 많다고 봐야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봐야죠. 즉시 판매용 이자들을 잡기 위한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 취재진과의 통화 시 법인이 캐나다에 있다던 판매자. 그러나 경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이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얘네 이쪽 조직애들이 한 사이트 한 11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일종의 다단계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 용의자들의 거주지와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에 들어간 지 만 이틀. 그러나 용의자들은 새벽이 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까지 이어진 잠복. 긴 기다림으로 형사들이 지쳐갈 무렵. 기다리던 형사들의 눈앞으로 용의자가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해온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핸드폰 주고 이렇게 뭘 소리를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형사들의 긴 기다림이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다. 4시 54분이야. 4시 54분이야. 4시 54분. 첫 번째 다음 날 관련자 조사를 토대로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일본인 용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용의자에게 체포됐음을 알리기 위해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변호사 선임 말고 있고 진술 거부권이 있고 불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집안 곳곳에선 국제 우편을 이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우편물 포장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의약품이 쏟아져 나왔다. 마약류뿐 아니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도 부지기수. 함께 판매해온 각종 성인용품들도 집안 곳곳에서 발견됐다. 판매 대금을 받았던 통장과 국제밀거래를 통해 마약류를 운반했음을 짐작케 하는 수백 장의 송금증도 잇따라 발견됐다.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결국 긴급 체포된 일본인 용의자. 세관에서 공항에서 걸린 사람들 다시 보내준 건 누가 보내준 그는 조사 내내 판매량이 많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0개 정도? 그럼 100명 정도 사는 사람이 이런 정도 아깝구나. 금액은 금액은 아마 2천만 원 없을 거예요. 없어요. 1,500 정도? 그러나 경찰의 컴퓨터 분석과 송금 내역 추적 결과 이들은 국내뿐 아니라 무려 10개국 이상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해왔음이 확인됐다. 마약류를 처방 없이 구입한 구매자의 수도 그가 얘기한 100명은 훌쩍 넘었다. 사 먹은 사람들하고 또 밑에 조금씩 경미하게 결부된 사람들 또 잡아야죠. 대략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투약자까지 3, 40명 될걸요. 매수한 사람들. 엄청나네요. 아, 그리고 그 나머지 게 다 외국 나가가지고 캐나다, 미국, 일본, 뭐 태국 그쪽으로 다 판매한 게 확인됐어요. 인도 쪽에서. 근데 일찌감치 검수가 돼가지고 지금 확산을 방지한 거죠. 오래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투약 여행에서 인터넷 구매까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마약. 이런 실태를 짐작해 하듯 지난 9월 내내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검거된 용의자들로 북적였다. 김병수 씨 역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변검사 결과 흰선이 하나만 떠오르면 양성. 1년 5개월 만에 투약 채웠는데 잡혔습니다. 근데 원래 잡혀오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셔야 되는 거야. 제 마음을 배워보십니다. 마음을 비우셨다는 게. 이게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담담하게 받아지는 거라 이제 근거되면 우리 상태 이런 게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2009년 검거된 마약 범죄자의 수는 상반기에만 5,500명, 전년에 비해 무려 11%나 증가했다. 여전히 필로폰을 가장 많이 남용하고 있어서 대체적인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전에 비해서 일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또 뭐 정상적인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마약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약물인 필로폰. 한중일은 필로폰의 제조, 판매, 소비지를 일컫는 화이트 트라이앵글로 불려진다.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인 필로폰은 1888년 일본 도쿄대 의대 교수였던 나가이 나가요시에 의해 처음 개발됐다. 각성 효과 때문에 피로 회복제로 판매되던 필로폰이 널리 확산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필로폰을 군수 물자로 활용하면서부터였다. 누구한테 먹였냐면요. 군수물자 공장 직공들하고요. 가미가제 아시죠?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먹였습니다. 근데 무슨 용도로 만들었느냐. 이걸 복용하면 작업 능률이 향상됩니다. 잠이 오지 않고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니까 생산성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썼는데 먹이다 보니까 원하지 않은 환각작용이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1960년대 필로폰의 최대 제조지였던 부산. 20년 이상 부산 지역에서 마약수사 전담 형사로 활약했던 박성재 씨의 집엔 아직도 그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패전 직후 부작용 때문에 일본에서도 금지됐던 필로폰은 마약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삼았던 야쿠자들이 단속을 피해 제조지를 옮기면서 한국에 상륙했다. 징용 때 필로폰 제조법을 배운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용되었다. 밀거래가 늘어나던 70년대를 거치며 2명뿐이던 제조 기술자도 20명 이상으로 늘었다. 도심지에서 제조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김해하고 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차 고속도로 위에 타이탄 트럭 위에다가 포장을 씌워가지고 그 차 안에서 제조를 하면 냄새 때문에 밖으로 냄새를 뿌리면서 제조했던 그런 팀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 상에서 트레일러 위에 컨테이너를 실어놓고 거기에서도 제조했던 이런 형태들도 있다. 그러니까 마약 밀거래가 확산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마약 사건들도 줄지어 터졌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80년 일어났던 이황순 사건. 제조범이자 밀매범이었던 이황순은 검거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19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되었다. 그가 필로폰을 제조했던 지하 공장. 냄새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 화단에 지하 땅굴까지 파고 공장을 차려놓았던 희대의 사건이었다. 히로뽕 근거사범 가운데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 지역에는 히로뽕 중독자가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단속 때문에 밀 반출이 어려워지자 필로폰은 국내로 풀리기 시작했고, 바로 항도 부산의 현실입니다. 중독자가 양산되면서 인질극 등 강력범죄도 이어졌다. 80년대 초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수사 전담검사로 활약했던 공창희 변호사. 그가 재직하던 시절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필로폰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이 야간에 주로 근무하는 그 공장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노름꾼들이나 택시 운전자들이 이 히로뽕을 많이 복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로뽕은 일종의 각성제고 잠이 안 오는 약이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있고 피로와 허기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고, 급기야는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가정주부들에게까지 확산됐습니다.
제조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가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그 시기였다. 근무한 1982년 8월에서 1984년 8월까지 한 2년 사이에 제가 적발한 그 제조 공장은 30여 군데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약하고 있던 제조범들은 거의 다 소탕됐다고 보고 있고, 그들이 그 형을 받고 동남아시아, 중국 등지로 전부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활약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조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 됐다고 할까요? 한국에 이어 새로운 필로폰 제조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 바로 중국. 2007년까지 한국에 들어온 필로폰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 밀반입됐다. 취재진은 그 밀반입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밀매했다는 중간 밀매책을 어렵게 만나보기로 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 때문인지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아니 이제 공항에서 나가려고요. 사람이 없네.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수배 중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만나줄 수 없다는 것. 오랜 시도 끝에 다시 연락이 닿은 김 씨는 직접 만나는 대신 지인을 통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통보했다. 어렵게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청도시 외곽의 한 민박집. 양국 경찰의 눈을 피해 한 달씩 주거지를 옮기며 도피 생활 중인 그는 최근에 마약 거래가 지게라 불리는 운반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밀매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반만 맡아줄 사람을 따로 고용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추세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 조선족들이 물건을 많이 보내요. 한국에 나가 있는 조선족들은 같은 친구고 이렇게 막 연결되는데 많게는 100개 가져가는 친구, 몇 개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진다 소량으로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우선 많이 보내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이제 막 한국에 대가리 많이 걸리니까 좀 그런데. 취재진은 그를 통해 60~70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마약을 판매한다는 청도의 한 마약 판매상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조선족인 그는 제조 공장에서 필로폰을 넘겨받아 한국에 파는 전문 판매상이며 이미 한국과 거래한 필로폰 양만 해도 20여 킬로그램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무실은 젊은 청년 대여섯 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만남을 기다리던 취재진의 눈에 놀라운 모습이 포착됐다. 조직원들이 사무실 한켠에서 공공연히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를 위해 사다 놓은 필로폰에 스스로 중독자가 돼버린 모습이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찾아간 판매 총책의 거실. 취재진을 잠시 기다리게 한 이유는 역시 필로폰 투약이었다. 그에게 밀매 방식과 운반의 위험에 대해서 물었다. 少量就是船员多的话，那个走私船托运的。不可能是每个人都检查那个毛发啦、尿啦，那不可能啊！一个人不可能检查，他本身没有前科，怎么能一个人都检查？那不可能，没听说过抓住的。
중국 공안의 단속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취재진 앞에서 끊임없이 필로폰을 투약하던 김 씨. 그에게 이 필로폰들이 어디서 제조된 상품인지 물어보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지금 뭐 솔직히 나도 하고 왔지만 지금 혀가 굳잖아 계속. 나도 요즘 뭐 머리가 아파 신경 쪽에 일이 터져가지고. 어디? 北朝，最好就是北朝的，他就是技术高呗。你기술이 높겠지. 그 기술이 높으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고 말이지. 그게 북한 쪽도 이제 그것도 이제 조직으로 보면 된다고, 조직으로. 그게 군인은 뭐 아니고 제외고 이제 사회 이제 조직이래. 실제로 두만강과 압록강 근처 국경 지역에서의 북한산 마약 거래는 중국에선 공공연한 비밀.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에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밀매의 실태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얼어붙은 강을 도망치듯 달려오는 북한 남자. 품에는 뭔가 귀중한 것이라도 숨긴 듯 연신 가슴 쪽을 감싸쥔 채 남자가 중국 국경 쪽으로 향했다. 반대편에서 기다리던 중국 조직원에게 그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필로폰. 잠시 후 근처에 숨겨둔 생필품과 돈을 챙긴 남자는 다시 얼어붙은 강을 달려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북한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국경을 지키는 북한 군인이 다가왔지만 검문은 잠시. 대화를 주고받은 북한 군인은 이내 물러서 길을 터주고 남자는 다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사라졌다. 필로폰 판매, 제조, 투약의 중심지였던 한중일 화이트 트라이앵글은 어느새 북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국제범죄 조직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09년 3월 이태원의 한 호텔 CCTV. 텅 빈 복도 위로 아프리카계로 보이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복도를 걸어가던 남자가 들어간 곳은 복도 끝에 한 객실.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은 증거 확보를 위해 방 안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바지를 벗는 아프리카계 남자. 잠시 후 그가 입은 여성용 속옷에서 흰 가루가 담긴 뭉치 하나가 빠져나왔다. 두어 개의 뭉치를 더 꺼낸 남자는 이 뭉치를 여성에게 건넸다. 아프리카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새로운 운반책에게 마약을 건네는 장면이 확인된 것이다. 잠시 후 호텔을 나서려던 이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동향을 정밀 감시하던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할 경우 통관검사가 느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마약 운반을 사주한 것이다. You have the right to silence. You have the right to silence. You have the right to talk with a lawyer. You can? Lawyer. You have the right to talk with lawyer for advice. 곧이어 이어진 호텔방 압수수색 결과 방에서 무려 2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758g의 필로폰이 적발됐다.
시가 53억이 넘는 엄청난 필로폰이 한국을 경유해 해외로 나갈 뻔한 것이다. 공항에서 항만에서 한국이 마약 경유지로 이용당하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아시아 허브의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7월 인천항.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옷감을 실었다고 신고된 컨테이너 하나가 선적되자마자 갑자기 다시 내려졌다.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앞쪽에 선적된 옷감 뭉치 아래에서 다른 물품들이 보였다.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감춰진 물품의 정체는 무수초산 10톤. 아편에서 헤로인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원료인 무수초산이 한국을 거쳐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갈 뻔한 것이다. 저기 하나 포함해서 10개, 11개. 11개면 240개에다가 234개, 235개. 그러면 얼마지? 무수초산 10톤이면은 헤로인 5톤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그 촉매제 양입니다. 헤로인 5톤이면은 그 시가로 약 1조 5천억 원어치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무수초산을 넘기려던 범인은 파키스탄 밀매 조직과 연계된 한국인 박모 씨. 무려 1조 5천억 원 상당의 무수초산을 밀거래하고 그가 대가로 받은 돈은 3천만 원이었다.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국제조직이 늘어나면서 한국인이 운반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프랑스 오를리 공항. 남편 친구가 보석이라며 운반을 부탁한 짐을 들고 한국으로 향하던 가정주부 장모 씨가 갑자기 프랑스 당국에 체포됐다. 보석이라 믿고 운반해주던 짐은 코카인 37kg. 졸지에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장 씨는 프랑스 외딴 섬 감옥에 수감되어 16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형을 살아야 했다. 지난 8월 대만에선 헤로인을 운반하던 한국인 운반책의 몸속에서 헤로인이 터져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외여행을 간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아버지 김 씨. 경찰관 집에 온 거예요. 누구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막 빨리 전화하라는 거예요. 애가 통장 보고. 그래서 그리 전화했더니 아들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 김 씨 아들은 동네 PC방에서 만난 선배가 어떤 물건을 몸 안에 넣어 해외로 운반만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한다. 오늘 쉽게 벌 수 있다.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간 거죠. 여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주범의 그 말에 완전히 다 속은 거죠. 그 위험하다고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지. 무려 114개의 헤로인을 몸 안에 숨긴 채 비행기를 탔던 김 씨의 아들은 꺼내는 과정에서 치사량의 헤로인이 터지면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긴 수영 생활만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국인 3명이 싱가포르에서 이 마약을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마약에 연루되어 해외 감옥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무려 220명.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는 그 국제 마약 조직은 워낙 그 수법을 그 은밀하게 하고 해서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프리카에서 중동까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수법으로 밀거래되는 마약들. 국제 공조와 효율적인 단일 수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230개 도시와 타운에까지 침투한 멕시코 마약 조직. 미국 정부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과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멕시코. 마약 조직과의 전투로 무려 13,500명이 사망한 멕시코 역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범을 소탕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조직 소탕을 주도한 조직이 바로 세계 최고의 마약 수사기관으로 불리는 미국 DEA다. 연방마약관리국을 지칭하는 DEA는 1973년 7월 날로 늘어가는 미국의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단일화된 정보 수집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로 창설되었다. 현재 수사 인원만 총 5,300명에 달한다. The general aim of DEA is to combat drug trafficking, not only in the city of LA,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offices, in 67 countries and over 87 offices. We don't worry about car theft. We don't worry about robberies. We don't worry about anything else but narcotics, abuse. 미국 내에선 어떤 기관이든 강력 마약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DEA의 사건을 넘기고 공조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렇게 마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취합되면서 미국 내 대형 마약 조직들은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고 우범자에 대한 정보 수집도 쉬워졌다. 그 결과 미국 DEA는 전문 판매책과 밀매자들만도 해마다 25,000건 이상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Well, the benefit is that intelligence comes to all intelligence, not only locally, but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comes to one point. So we get to look at everything, and we share everything back with everybody that participates in our task forces. So instead of just looking at it from one perspective, with one set of glasses, you get to see everything. So the benefit is that you get better intelligence, better cooperation, and better able to use your resources better because you focus everything together instead of independently going in different directions. 해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역시 마약 수사에 관한 효율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기관은 총 6개로 분산되어 있다.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합한다 그러면 오범성이나 이런 부분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구로 통합돼가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한 번 손을 대면 죽을 때까지 끊기 어렵다는 마약.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NA로 불리는 단약 모임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중독자들의 자생적 모임.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좋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그 순간 제가 집에서 조성하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데려갔어요. 가져가서 생각 없이 또 약물에 손을 대고 내가 제가 했을 건데 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이 중독자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 처음부터 중독자는 아니었다. 처음엔 저는 주사로 맞았어요. 선배네 집에 갔는데 너무 재수 좋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재수 좋다 뭔데요? 했더니 주사기를 닦아내면서
너 이거 얼마나 뭐 귀한 건데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때 뽕 그때 또 약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뭐 금전적으로 조금 쪼달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야 좋은 거 줄 테니까 팔 달래봐 이렇게 해서 제 팔을 잡고 와가지고 그분이 그냥 나왔던 게 처음에 약을 했던 동기인데 호주에 어학연수 가서 거기서 홈스테이 하면서 홈스테이 집에 있는 애들이 다 약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신입생으로 가니까 그때 필로폰하고 코케인하고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전과 5범 이상의 투약자에게 수감 대신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공주치료감호소. 끊지 못하다 보니 전과가 늘고 전과가 늘다 보니 사회생활이 어렵고 결국 약을 팔거나 다시 투약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마약 투약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간의 마약 투약은 신체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뭔가 간염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같이 피해망상증인 정신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뇌 손상이 옵니다. 그러면은 기억력 손상, 충동 조절 억제, 판단 장애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증상,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큰 거죠. 신체적인 후유증보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고통. 이들은 평생 끊을 수 없는 마약의 유혹과 사회의 냉대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 자다가 꿈도 이런 똥을 재판을 꿈을 날 거거든요. 처음에는 마약을 저도 그랬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고 나중에는 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냐면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젊은 사람들한테 진짜 마약은 그 시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망가진다는 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살 2번 했어요. 시도를. 예. 자살 2번 했는데 병원에서 2번 다 깨어났어요.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죽어버린다. 근데 이게 정말 깨어나고 나서도 또 약을 하러 갔어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죽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살고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이 껍데기만 있는 거지. 건강한 게 지금 잠깐 6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을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한 10년 이상으로 늦췄죠. 한 번이라도 호기심에 재팬스는 안 돼야 될 게 필로폰입니다. 결론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약에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삶에서 비켜서게 된 사람들. 마약 때문에 달라져 버린 그들의 삶은 마약의 폐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마약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와 사회의 피해.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18일 새벽 6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원들이 또다시 출동을 준비한다. 저번에 우리한테 잡힌 사람인데 한 6개월 만에 지금 또 양껏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간이 커서 이제 물건도 많이 들고서 그래 하고 있다 그래서. 거주지를 파악하고 일단 신병 확보를 위해 형사들이 이동했다. 15g에서 한 20g 될 것 같아. 지금 가방에 있는 게라. 저희끼리만 한가게 취해갖고 그거. 근데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는데 CD도 있는 게라. 부산의 한 달동네에 위치한 투약자의 집. 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형사들이 도주로를 파악한 뒤 검거 작전에 나섰다. 환각 상태일 경우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투약자 검거는 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집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된 용의자. 운전시가 11시 57분 많이 부리고 하면 비행기 출발한다. 중고야 둘이
조사 처리 말씀이고.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도 집안의 압수수색에서도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약용 주사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약은 어디 있는 것일까? 가방 어디 있는 거? 오토바이 물건 가지고 있던 거 어디 있는데? 물건 좀 빨리 깨라고 빨리. 형사들의 오랜 설득 끝에 용의자가 찾아간 곳은 집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앞. 오토바이 트렁크 안에 필로폰을 숨겨두었다는 것이다.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말대로 트렁크 안 휴지 속에서 꼼꼼히 싸둔 투약용 주사기, 일명 작대기 2개가 발견됐다.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뭐라 붙여놨는데? 안경 케이스 속에선 국제 우편 봉투 속에 감춰둔 필로폰 3.3g이 적발됐다. 이 정도 양이면 11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판매 가능성도 확인된 것이다. 즉시 경찰서로 압송된 피의자. 3일 내에 투약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변 검사가 시행됐다. 오늘 깜짝 검사해. 검사 결과는 양성. 투약 여부가 확인됐다. 투약한 양과 기간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 증거품이 국과수로 보내졌다. 겨우 얻은 자유를 짧은 쾌락과 맞바꾼 용의자 송 씨. 결국 출소 6개월 만에 용의자 송 씨는 다시 구속되고 말았다. 달콤한 늪, 마약.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을 쫓는 사람들. 밀착 취재 50일. 그들의 숨가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마약은 당신 가까이에서 검은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